반갑습니다. 제가 좀 벗고 해도 되겠죠? 네. 두 번째 올 때는 아주 순적히 잘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또 두 번째 뵈니까 또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예, 또 가덕교회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여러 군데에서 또 공유를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우리 가덕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모르고 계셨던 성도들, 일반인들도 이걸 보시고 심각함을 알아서 함께 이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에 협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의 이런 여러분 앞에서 달려오고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나누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도 보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지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진노케 하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무지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서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날 빚어내는 이 어둠과 이 고통과 이 엄난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빚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이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키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이 대한민국 땅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모임의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는 제가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격전을 하고 있고 엄청난 영적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와서 여러분의 교과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교과서 80권을 연구하고 문제가 많은 어떤 그 자료들을 스캔을 떠서 책으로 묶었었습니다. 이 복사본인데요. 여러분 이 두께랑 어떻습니까? 두께가 보이십니까? 이 두께 엄청나게 두껍죠? 이게 중등부입니다. 이게 고등부입니다. 자, 두께를 한번 봐보십시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러냐? 제가 의도적으로 책을 그렇게 묶었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엄난한 성교육이 융단 폭격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별로 찾을 게 없을 만큼 이렇게 나타나 있고 중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추려서 그래도 이 부분 정도는 봐야 되겠다라는 것만 제가 엮은 겁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뒤에 오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 강의를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두 줄기가 지금 성혁명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줄기가 주제가 두 개였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젠더 이데올로기, 하나는 페미니즘. 네. 그래서 젠더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 외에
제3의 성이 있고 내가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사회가 규정해 놓은 성인데 최고 많게는 70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로 들어갔을 때 교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그 단원들의 문제가 있는 단원들의 그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조기성애화.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성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그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음란물까지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젠더 성이라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생물학적인 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어려도 학생이어도 너에게 성적인 너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른이 되어야만 성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배웠으니 뭐 하겠다? 성관계 하겠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다? 애들이 임신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임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피임법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하니까 성병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성병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뭐가 빠졌다 그랬죠?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지금 아이들이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요? 3만 원을 받고 학문 알바를 하고 있는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의 그 감염은 다 줄어들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지금 올라가는 추세였다. 그래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에는 매년 신규 에이즈 환자들이 1000명씩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400명이 우리 청소년들이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 생명 걸고 나서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보시기는 어떤지 몰라도 손자도 봤습니다. 저는 이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내 자녀가 있다 없다 다 컸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외에 우리 아이들을 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네, 정말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것과 싸우려고 덤벼버리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싸우더라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기억을 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교육부의 파트너는요, 교육부가 아이들의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부와 함께 가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가 있고요. 이거는 기관이라기보다 교사지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교조. 그리고 여가부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방송 EBS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교육 프로그램과 특강 프로, 오락 프로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요. 봐보세요.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들 불러놓고 너희들 이성교제할 때 준비물 챙겨오라 그래요. 잘 챙겨온 애들이 있는 줄 압니까? 뭐가 좋은 애들일까요? 두자입니다. 키읔 티긋. 콘돔을 가져온 애들이 제일 잘했다라고 칭찬받습니다. 뭐 아이들이 향수도 들고 오고 속옷도 받고 있겠다 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민망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이런 영상을 찍었었어요. 도대체 이 순진한 애들 불러놓고 EBS가 뭘 하는지.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김누리 교수입니다. 김누리 교수, 김한길 씨의 동생입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요. 교수가
하는 말이 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약한 자아를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답니다. 아이들이 자아가 약한 것은 성교육을 통해서 그 자아를 강화시켜야 된답니다.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세상 교육은 너의 자아를 강화시키라. 그런데 너의 자아가 약하다. 그 약화를 무엇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성교육으로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뒤통수가 정말 열이 날 정도로 그 강의를 다 듣고 있으면 못 견딥니다. 자, 빌헬름 라이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자연스러운 성을 도덕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불안하고 소심하고 복종적이고 권위를 두려워하는 아이로 키우기 때문에 성적인 것에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EBS에서 주디스 버틀러 불러서 특강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람은요, 소아성애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페미니즘 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영향을 미쳤는데요, 퀴어, 젠더, 근친상간, 소아성애 전부 다 동의하는 사람이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이렇게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 와서 강의하는 거 반대한다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가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EBS는 강행을 했지요. 자, 이거는 까칠남녀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즈비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 총학생장 했던 레즈비언입니다. 두 번째 서 있는 남자가 게이입니다. 세 번째 서 있는 여자가 바이섹슈얼, 양쪽을 다 하는 양성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은하선이라 해서 한동대 가가지고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전혀 몸에 손 안 대고 남자가 지금 여자로 사는 박한이, 지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 사람, 이런 사람 성소수자들의 대표를 불러서 까칠남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오락프로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왜냐하면 강호동이가 인도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다 재밌게 해요. 저도 가끔씩 봐요. 왜냐하면 어떤 게 나오나 싶어서 보는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저런 사람들 소개하면 그 목적이 뭘까요? 저렇게 방송하는 목적이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되라는 것을 깔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저기 나와 있는 사람 벌써 서울대 총학생장 했다 하지요. 그리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트랜스젠더 하지요. 우리가 꿈에 그리는 서울대생들이에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지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성소수자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 생각의 인식들을 깨는 거죠. 뭐 비천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애들 말로 좀 찌질해가지고 성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아이들에게 그 봐, 공부 잘하잖아, 공부 잘했는데 저렇게 되잖아, 할 수 있잖아. 대한민국 공부의 신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만몬신도 문제지만 공부의 신도 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인식 속에서 공부 잘하면 뭘 하든지 다 면접으로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공부가 아닌데 말이죠. 진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이것이 신앙을 떠나서도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는 교육의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미 마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아가리를 벌리고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가부입니다. 자, 이름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는 기관인 것 같지만 이 이름 자체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다시 말하면 젠더의 평등, 성평등, 우리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글로 하면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젠더 이퀄리티를 위하여서 있는
기관인 것처럼 지금 너무 거기에 주력을 해서 그 정책을 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여가부 폐지를 우리 여성부에서,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들에서 폐지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폐지하겠다 했다고 완전히 비난받고 난리가 났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 가족부가 하는 일 자체는 지금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뭐냐?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서 차별받고 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남성 중심의 그런 그 가정이 해체돼야 된다. 근데 이게 포장이 되어서 여성 신권, 신장,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막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성과 남성의 이 충돌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르죠. 남성들도 그래서 안 된다, 일어나자. 이 여가부에 사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58개의 그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 봐보세요. 밖에서, 학교 밖에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저겁니다. 오이 갖다 놓고 콘돔 씌우기. 이제 오이도 별로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모조품 남성 성기를 갖다 놓고 콘돔 씌우기. 이거를 하고요. 더 기가 찬 거는요, 오르가즘 꿀팁 교육까지 해요. 말이 됩니까? 애들한테 이게 필요합니까? 정말 민망스러워서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정말 낯이 뜨거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문화센터는 이제 그 고정형이죠. 건물을 얻어서 하고요. 그러니까 4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버스가 있어요. 지금 버스 안의 모습입니다. 버스 안에서 하는 게 지금 무슨 교육이냐? 지난주 우리가 봤던 학교 교과서 같은 그런 교육을 더 진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알콩달콩 뭐 큰키나 뭐 이러면서 버스 이름을 붙여서 다니는데,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버스가 3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작년에 완전히 우리 그 학부형들이 시위를 하고 해서 결국 그걸 회수를 했는데,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추천 도서에서 200권을 넣었는데요. 거기에서 목록을 보면 유익한 책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그 유익한 책 안에 많은 양의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런 책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딸의 인권, 뭐 아들의 인권, 엄마 인권, 아빠 인권 하면서 이게 다 동성애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엄마 토끼, 아빠 펭귄, 나는 토팽이. 엄마는 토끼고 아빠는 펭귄인데 그 사이에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토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동화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동물의 세계도 종과 종끼리는 그 관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화책에는 관계를 해서 그 나오는 제3의 인물이 있게 만들고,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나는 여자 너는 남자 상관없이 이렇게 1대1로가 아니라 남자 여자 가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어려서부터 주어지는, 그 세뇌를 시키는 그런 책인 겁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할 일 따로 정해져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세계 안에 있는 그런 흰 동가리, 이런 물고기는 자라면서 암컷 수컷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자연 세계의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네가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살아도 되고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정말 걸스 토크라는 이 책은 여성의 성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가지고 완전히 정말 낯뜨거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야 된다라고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빨간 책입니다. 영국에서 몰수당하고 그리스에서는 출판사 대표가 구속을 당했던,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버젓이 이 빨간 책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빨간 책이 뭐냐? 변태와 성도착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동성애도 있고, 포르노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치 인권인 것처럼, 아이들의 권리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애들이
보게끔 만들고 이 책 안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어떤 동침할 때 어른들이 쓰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탑재시켜 놨어요. 이걸 애들에게 추천 도서라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랑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시위를 해서 학교에서는 다 거의 많이 걷어냈는데 그래도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버젓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시민단체들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 상대로 이상한 성교육을 시키게끔 만듭니다. 자, 이거는 페미니스트 단체 위티라는 곳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했던 행사예요. 이게 뭐냐, 제목이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제목부터가 끝내줍니다.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섹스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는 뭐 분명히 또 피임하는 법도 들어있을 거고 별별 게 다 들어있겠죠. 자, 이것 또한 우리 김에 있었던 겁니다. 나다움 선교실, 청소년 집에 이런 데 가서 프로그램으로 강사들이 와서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내용으로 걸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엄난한 성교육, 이 교육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가부에서 2021년에 성인지 예산, 성인지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런 젠더성에 대하여서 감각이 있느냐, 그리고 이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성적 지향에 대하여서 인정하느냐, 그런 이 젠더성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냐 못하냐, 이게 성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교육을 통해서 성인지를 여가부가 원하고 지금 이런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페미니즘 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교육을 시키는 데 쓰는 예산이 연 35조입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국방부 21년 예산이 뭡니까? 55조 2777억. 돈을 도대체 어디에 더 써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돈을 여기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준말이죠. 자, 이 정교조는 전국적으로 전국 교사들이 교원이 노란색 보세요. 41만 2,462명인데요. 이 중에서 정교조는 약 6만 명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약 30%. 맞나요? 그런데 30%가 아니죠. 6만이니까 6%. 예, 제가 빨리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이 정교조가 학교를 다 장악한 거예요. 일반 교원 노조, 기타 노조에 계시는 교사들은 정교조를 못 이겨내요. 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일반 교사들은 그 교육에 대해서 왜 저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조차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게임이, 숫자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정교조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교원 노조들이, 기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앞에까지 이제 올해 지금 6월 1일 날 지방선거 가잖아요. 그 교육감들이 17명 중에서 13개 시도에서 다 이런 교육을 뒷받침하는, 정교조 출신이든지 이런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감들이 선출됐던 거예요. 올해 6월 1일은 잘 뽑아야 돼요. 무조건 잘 뽑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서 잘 뽑아야 돼요. 여기 가덕교회는 부산 영역이죠. 그죠? 강서구니까. 우리 김해도 난립니다. 지금 싸운다고. 자, 이 정교조 교사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의식을 부추기고, 그래서 남녀 갈등,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들을 혐오 세력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남녀가 정말 협치하고 협동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여성은 약자 프레임이고 남성들은 가해자처럼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남성은 힘, 여성은 약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페미니즘 교육, 세뇌 교육을 시키는 비밀 단체들이 발견이 되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이런 것들을 열고 엄밀하게 아이들을 페미니즘화 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학생인권 조례 말하면서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전교조 전국 대회에서 뭐를 말했냐면 학교는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이건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하여서 전교조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적 지향, 성평등 이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하여서는 이런 것을 찬성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교육은 여러분 교육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교육도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일까요? 왜 이런 교육을 시킬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교사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적어도 성인이고 교육자가 되어서 살고자 그 직업을 택했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교육의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교육이 이렇게 갈까요? 목적이 뭘까요? 자, 이것은요 1968년에서 68혁명 때 있었던 공산화 전략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걸 다루자면 사상이 또 들어가야 돼서 그거는 제가 좀 뛰어넘고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성별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해서 결국은 모든 그 정치 세계를 뭐로 장악하려고 하느냐면 공산주의로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는 대표적으로 정치 체제가 두 가지죠. 대표적으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바탕이 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충분히 살려내면서 국가가 경영하자는 그 경영 시스템이고요. 그 반대에 있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다 통제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정치 체제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미 동구도 무너졌고 소련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었는데 다시 이게 부활되어져서 세계를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이 살아나서 지금 교육의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PPT가 떠다 보니까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듣는 게 아주 일부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 아주 일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7도시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둘째 광주, 셋째 서울, 넷째 전북, 다섯째 충남, 여섯째 제주, 일곱 번째가 인천. 이거 지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지도를 딱 보면요. 제가 지도를 못 가져왔는데 지도를 딱 보면 서편입니다. 서편이 다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중앙에서 딱 보면 서편 쪽이에요. 자, 이렇게 도시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경남은 열심히 싸워서 다 막아냈죠. 막았는데도 계속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피터지게 싸웠었습니다. 그 전교조 교사들이 이런 학생인권 조례를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학생인권 조례가 어떠하기에 저렇게 우리는 저 사람들은 저거를 자꾸만 실현시키려 하고 우리 시민연대나 또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하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우선 좀 사례로 보겠습니다. 성관계, 임신, 출산 조장한다. 이거 학생들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권리라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배웠죠. 그래 이게 학생인권 조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희들 괜찮아. 18세까지는 너희들끼리 합의하면 할 수 있어. 임신해도 괜찮고
그리고 출산해도 괜찮아. 심지어는 어느 도시는 아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학교를 다니게끔 수유도 해야 되니까 수유실도 만들어주자는 그런 정책도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있고요.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된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하고 왔을 때 교사가 지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면 학생 지도 불가입니다. 이게 뭐냐? 10조에 있는 휴식권입니다. 공부 시간에 아이가 엎드려 자요. 선생님 일어날래? 수업하자. 못합니다. 뭐냐? 아이에게 수면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및 불법 동아리 같은 것을 지도를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사생활에 자유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가, 교사가 터치하면 안 된다.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가 참 놀란 것은 우리 조카가 참 착해요. 착한데 지네 엄마랑 어떻게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는데 싸우다 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확 그냥 경찰에다 꼬질러 뿌리겠다고. 우리 동생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애 입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오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걔도 다 믿는 애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너의 권리를 침해하거든. 부모가 부당하게 너에게 자유를 억압하거든. 대항해라. 저항해라. 그리고 고발할 수도 있다. 이 고발하는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 이게 아이들 학생 인권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에 대해 일찍부터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정상이야. 그리고 동성혼도 정상인데 아직 사회가 못 받아줘서 이게 법적으로 법제화가 안 됐을 뿐이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 너희가 어떤 형태의 성적 취향을 가져도 상관없어 라는 것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교육이 붕괴되고 기초학력도 저하되고 애도 공부 안 시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EBS 가서 김누리 치고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건 애들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왜 시키냐. 공부할 때가 아니고 놀 때고 마음껏 자연을 가서 탐색을 하면서 프리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공부시키지 말자가 이 정교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거 잘 안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다 무너졌고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되었던 도시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학생의 성범죄가 5년 동안에 5배나 증가가 추세였고요. 교권 침해, 학습권 침해. 교사에게 학생이 저항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를 폭력을 행해요. 교사에게. 그래서 교사가 명퇴를 한 교사들이 많았었어요. 왜냐? 애들 도대체 무서워서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폭언, 폭행하는 교권을 침해하기를 5년간에 445건이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에게서 일어날 일입니까? 그리고 교사 성희롱, 여자 선생님이 치마 입고 오면 아이들이 치마 밑에다가 휴대폰 넣어서 사진 찍으면서 선생님을 놀리고 결국 처녀 선생님들 또 교편에 교단에 서신 분들이 수업을 못하고 울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고발이 되고 기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은 또 정치에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국민으로서 의사표현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있다 해서 정치 행사 같은 데 학생들을 동원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아이들 나와가지고 프랭카드 걸고 나와서 공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 형상화하고 애들 차게도 만들고 했던 그런 일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저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저런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학생 인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인데 아수나로라는 동아리입니다. 이런 동아리에 아이들이 거기 보면은 섹스할 권리가 있다. 자기들 그 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섹스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가출할 권리도 있다. 부모님에게 저항할 권리도 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반말할 권리도 있다. 어른들에게 반말할 권리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저거 권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이들 졸업식 하는 날 학교가 깜빵이래요. 그래서 졸업식 하는 날 뭘 먹냐? 두부를 먹어요. 자, 애들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한 조례다. 왜 우리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막 당사 찾아가면서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 달라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수나라라는 이 단체는 이 단체는 그 배후에는 어른들의 지도가 없이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것이 좀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을 좀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남 학생인권 조례 막아낸다고 저희들이 아스팔트에 몇 년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막아냈고 마지막에 이 장면에 있는 것은 드디어 차별금지법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막아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환영하고 그래서 축하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장면들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 부분에서 이 하는 일이 뭐냐? 국가인권위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이 국가인권위의 주 활동 내용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 배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독립입니다. 자, 이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것은요,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부정적인 것들 다 제했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죠. 그리고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도록 도덕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부지런히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배포해서 서울 지역만 해도 1,500개 학교에 이 동성애 영화 친구 사이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 있는 군대에 간 우리 청년들 군형법 92조 6항 동성애 금지인데 이거를 폐지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에 군대에 가가지고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에이즈 환자가 되어 나온 아이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자, 보세요. 5년간에 150이며 멀쩡하게 군대 갔다가 에이즈 환자가 되어 나오는데 근데 이 법을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폐지하라고 자꾸 압력 넣는 게 국가인권입니다. 자, 그리고 인권 보도 준치 모든 언론, 미디어, 언론사 신문 할 것 없이 다 신문, 라디오, TV, 유튜브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의 인권 보도 준칙을 기자들과 협약을 해서 이런 언론에 대하여서 언론에는 절대 동성애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게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주 감염 원인이다 이런 것들 전혀 표현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좋은 표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전 국민이 TV를 얼마나 봅니까? 그렇게 봐도 하나도 부정적인 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됐어요. TV 같으면 봉사가 됐죠. 못 보고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하여서 분별을 해서 아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는 사람만 외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급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이라고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이런 인권 영화를 상영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동성애에 대하여서 교육들을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못하게 인권을 옹호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국가인권이라고. 여러분 한동대 사건 알죠? 폴리아모리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성교육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특강을 했을 때 한동대학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못한다 했는데 기어이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학생을 처벌했어요. 학교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결국은 판결이 어떻게 났냐? 그 아이를 지도했던 교수는 500만 원 벌금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학교에 원위치. 지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지금 그 기반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은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부모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힘을 모아서 국가 정책에, 교육부에, 정치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교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는 이 교과서를 들여다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보건교과서 갖고 와봐라, 기술과정교과서 가져와봐라, 그리고 도덕교과서 가져와봐라, 고등학생이면 생활과 윤리 가져와봐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학교에 전화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오는 통신문 열심히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특강을 하는지, 아이들이 학교 밖에 어떤 모임들을 갖게끔 학교가 유도하고 있는지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참여하고 탐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화해야 됩니다. 작년에도요, 어느 초등학교에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런 성교육, 이런 엄란한 성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는 학부형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감각이 있어서 집에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한다고. 그럴 때 학부형 두 분이 전화했어요. 학교장에게. 왜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치죠? 애들에게 지금 필요하나요 이게? 당장 그만두세요. 딱 두 분이 전화했는데요, 그 교육 계획을 다 스탑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십 명이 떼거리로 가가지고 막 난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계속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고 저항하고 학교에 대해서 좋게 안 싸워도 돼요. 교장 선생님, 이런 교육을 한다지요? 저는 애 못 보냅니다. 왜 이런 교육 하십니까? 그만두세요. 정중하게 해도 먹혀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학교가 마음대로 가는 거지,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따박따박 일을 제기를 하면 학교는 그만둡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안 되겠다 싶으면 5사람까지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 성교육은 부모들이 이제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여러분 대화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기. 대화를 잘 하십니까? 애들이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죠?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기 바빠갖고 그냥 눈 부비면서 잘 갔다 와 시작한 것이 잠깐 밤중에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게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고, 무슨 과외를 학원에서 1시, 2시에 오는지 몰라요, 애들이. 저는 참고로 남자애 둘 키웠는데요, 하나님 은혜지요. 한 번도 학원 안 보내고 다 공부시켰고 다 좋은 대학 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가부에 대하여서 여가부 제발 정신 차리라, 이상한 짓 그만해라, 성평등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애들 베리는 거 하지 말고 국민들 이간시키는 거 하지 말라, 이제 시위하는 거죠. 저희들도 지금 기베이에서 와가지고 이런 젠더 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웃박스라는 초등학교 교사 모임에서 와서 아이들에게 계속 성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항하면서 운동했던 것들을 기념으로 찍었고요. 개인으로 제가 나가가지고 프랭카드 걸고 그 추운 겨울에 1월 12월 1일 이럴 때도 그냥 계속 나가갖고 써 있습니다. 안 써 있으면 다 걷어가거든요. 자,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성혁명이라 했습니다. 쓰나미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학부형들이 분노해서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게끔 부모들이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들입니다. 자, 이게 캐나다고요. 이런 교육 학교에서 그만해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런 그 아칸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사춘기가 오면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애들이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서 아이들이
아직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생물학적인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 호르몬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시기에 네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가 남자로 살 수도 있으니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되면 나중에 힘든다. 그러니까는 차단을 시키는 호르몬 차단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법. 그리고 아이들 일찍부터 트랜스 시키는 거, 수술시키는 거, 이런 것 등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그게 통과됐다고요. 이건 박수 칠 일이죠. 그래서 미국은 주마다 다 달라요. 뉴욕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 통과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다 이런 성혁명에 기준한 교육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미국의 16개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트랜스 수술 금지법이 통과됐거나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해보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이걸 막 법안들을 다 폐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이제서 이걸 따라가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만 보면 차별금지법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차별하지 말자니까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잘 산다 못 사나 이런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성에 대하여서도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서도 학벌에 대하여서도 혹시 정상인이나 또는 장애를 입었거나 신체적인 어떤 차이에서도 어떤 경우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법이니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런데 사단의 전술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전술은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포장하여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미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치 아닌 것처럼 해서 이것을 먹음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셨을 때 아담이 그거를 넙죽 먹잖아요. 사단의 사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이 주목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처럼 속에는 생명을 강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자, 여기에 차별금지법만 있는 게 앞에 수식어가 포괄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민낯은 뭐냐? 잠시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찬성한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쉽게 묻겠습니다.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대한다. 우리 교회에서 반대하라더라 해서 반대한다. 우리 엄마가 반대하라더라. 우리 남편이 반대하라더라. 누가 반대하라더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하여서 반대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민낯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발의가 되었느냐 하면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6차례를 15년 동안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와서 이것을 다룬 적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번에까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이 법이 4차례나 발의가 다시 됩니다. 자, 2020년도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그리고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네 번째가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4번이나 발의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의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기자회견 열고 전국적으로 떠들고 안 된다, 이 법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법이 한 번도 국회에서 다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의 민낯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각 영역마다의 차별을 반대하는,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4개 이상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서, 외국인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뭐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하여서 다 사회적으로 좀 손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차별을 당해서 손해를 받겠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마다 차별금지법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만큼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 그래, 앞에 갖다 놓은 게 포괄적인 겁니다. 왜 만들었냐? 이런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서 부족하다면 이 법률을 조금 더 개정해서 보완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법률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을 놔두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느냐? 이유는 동성애자들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안고 차별금지법의 눈동자는 뭐냐?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자들만을 위하여서 차별금지법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넣는다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넣었다고 해서 포괄적인 거예요. 그렇게 넣어서 차별하지 말자 했는데 그 많은 차별하면 안 되는 내용 가운데 딱 숨겨놓은 두 가지, 그게 뭐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인 겁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는데 국물에 파리가 쏙 빠졌어요. 그 국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옛날 못 살 때는 덜어내고 먹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못 살 때는. 지금 안 먹죠. 더군다나 파리가 아니라 그 국물에 농약을 지금 몇 방울 떨어뜨려 놨다. 먹겠습니까? 그 독이 들어가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른 어떤 차별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도 그 안에 핵심적으로 담아서는 안 되는 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해서 담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다른 거 다 있으니 그거를 더 개정하고 보완해서 쓰고, 이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겁니다. 아, 그러면 그 두 개만 빼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되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법률이라는 거는 한번 제정할 때가 어렵지, 제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줄 압니까? 개정이 들어갑니다. 개정이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처음에는 안 넣고 시작했다가 가다가 저 설정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합의 보자. 그래, 그 단어 2개 빼줄게 하자. 근데 우리는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불통이다, 완전 이 기독교는 개독교다, 저거밖에 모르는 독선주의다, 이런 차별 금지 사유가 안 되는 내용을 넣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요, 차별금지법이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집행의 어떤 구조냐? 차별받았다는 사람이 고발을 어디다 하냐면 국가인권위에 해요. 그럼 국가인권위에 그걸 접수하죠.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해요.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지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차별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행이 아니고 시행명령, 그러니까 다르게 하라고 시행명령을 내리고, 시행명령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고의성이 있다 하여서 그 사람은 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국가인권위가 소송한 것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든지 벌금형을 받든지 하는 거예요.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인권위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회가 제3의 성을 선명하게 인정한다라고 법률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왼편의 박스에 보면은 제4조의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별이라 하면 남녀 성별 외에도 기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을 왜 넣냐고요. 뭘 분류할 수 있는 딱 기준이 있어야 국민들이 알고 그걸 법을 지키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런 법이. 자, 좀 전에 제가 넘어왔지만요, 이 봐보세요. 차별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냐? 없어요. 고발 및 징계로 차별받았다고 고발당했지만 알아보니까 그거는 뭐 차별이라고 할 것도 아니더라 해서 지금 건수가 2016년 12월 말까지 조사했을 때 제로. 그런데 무슨 차별을 했다고. 자, 장혜영이가 발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갈등이 있으니 성적 취향이나 이런 성별 정체성 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장혜영이가 하는 말이 성적 취향이 빠진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땡땡땡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발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다? 성적 지향,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뭐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똑같은 이름이고요. 거기 안에 법안들을 다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법안 4개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다 비교 분석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원안은 국가인권의 법안입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거나 반대 표현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금지시키고 처벌하겠다는 법이 이 법이다.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의 자유, 의학적으로 그리고 보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도 종교도 다 폐기시키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취향 빼고 제정하면 안 되냐? 안 된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의를 보고 했더니 헐 나중 되니까 다시 개정하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 번 발의되기가 어렵지 발의되고 나면 이제 손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발의 자체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차이 한번 동성애를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동성애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동성애는 유전이 있다라고 하죠. 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일남일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남일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시작된 게 자신이 동성애자였던 해머라는 사람이 거짓 논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동성애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마치 그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고 그게 팩트인 것처럼 그랬는데 계속해서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라이스 박사가 찾아냈어요. 해머가 말했던 XQ28 유전자를 찾아냈더니 전혀 동성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대서특필했죠. 아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해머 자신도 같이 다시 연구를 해서 동성애자의 유전자는 아니다. XQ28이 유전자와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양심선언한 거죠. 그래도.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 게 거짓이었네라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진실로 안 가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걸 붙들고 근거로 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를 연구했더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들도 아니다, 증거 없다. 그리고 또
또 47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전혀 동성애 유전인자는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됐고, 도리어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남녀 차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6,500개 이상 발견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다르게 지으셨다. 이유는 다르게 지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이런 동성애자들을 기독교 단체가 치료를 하였더니 평균 약 80%까지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선천적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선천적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정감사에도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너무도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에이즈로 걸려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3년 내리 국감에서 나왔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만 모면하고 전혀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런 예방이나 이런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015년도에 14,000명에게 동성애자들, 에이즈 걸린 자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5조가 들었어요. 약 5조. 이거면 우리 청년들 지금 일자리 없어 그러는데 이런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일자리를 250만 개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쓸데없는 돈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국제사회에서도 말합니다. 에이즈 예방은 딴 거 없다. 콘돔이 답이냐? 아니다. 금욕이 답이다. 맞잖아요. 금욕이 답이다. 우리나라 에이즈 진료비 전액 100%, 진료, 치료, 입원비, 간병비, 그리고 집으로 퇴원해서 가면은 집으로 배달되는 반찬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100% 국가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하고, 더 놀라지 마세요. 에이즈는 면역 체계가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홍삼까지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홍삼 액기스까지 주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근데 이제 비밀은 없죠.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트랜스젠더는 전액 비용을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 약 1억 원이 든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는데 이거를 의료보험 혜택을 달래요. 자, 이런 에이즈 환자의 특별 우대, 이게 무슨 차별이냐고요. 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비행기 제주도에서 나는 연세대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거야 하면 그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줘요. 이 특별 우대지 무슨 이게 차별입니까? 근데 기가 찬 건요, 제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6.25 참전 상용사들 한 달에 지원비 얼마 받는지 봐보세요. 저도 올라가고 월 20만 원 받아요. 에이즈 환자들 월 약값이 400이에요. 이런 나라가 무슨 건강한 나라입니까?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여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시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확하게 흑백이 바뀌었어요. 빛과 어둠이 바뀌었어요. 쓴 것과 단 것이 바뀌었어요. 개념을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25일 무슨 날인 줄 압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지금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많이 발의가 돼도 한 번도 뚜껑도 열지 않았던 것을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제 수순을 밟아서 가는 겁니다.
공청회는 그냥 공청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건위원회 올라갑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올라가면 이미 의석수가 이미 4대2예요. 통과. 그 다음에 1소위원회 거기도 의석수가 5대3이에요. 통과. 그 다음에 법사위 가고 그 다음 법사위도 통과. 법사위 가면 그 다음에 본회 상정이에요. 국회 상정. 끝났어요. 이번 주 25일에 있는 공청회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공청회 안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안 돼요. 공청회를 한다고 이미 선포했고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본회 가지요? 국회 본회 상정되지요? 초고속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가. 뭔 이야기인지는 몰라요. 공청회를 왜 하는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게 뭘 의미하는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단 교육, 우리 아이들의 문제니까 교육 부분 보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됩니다. 이거는 국제 유엔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교육부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이 매뉴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학교 교육도 지금 머리를 잡고 뒷골이 땡긴다 할 정도인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포괄적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걸 교과서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대로. 자, 잠깐만 볼까요? 5세에서 8세는요 유아들에게 성적 쾌감을 가르칩니다. 성적인 것들은 하게 되면 즐겁단다. 애들한테 왜 이걸 가르치는지요? 9, 12세에게는요 성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동성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가르치고요. 9, 12세대에서는 또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초등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콘돔 사용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3, 15세에 대해서도 중학생에게 콘돔, 피임약 이런 걸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낙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낙태약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들. 그리고 15, 18세 이상에는 성행위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표현과 성적 자극에 따른 내 신체 이야기. 이거 어른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해야 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고요. 다양한 피임법 사용 그리고 이 피임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용에 대하여서.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요. 이걸 제가 다 갖고 오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8개 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에게서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성교육의 배경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은 그 배후단체가 가족계획연맹이라고 플랜드 페런트 후드라고 미국에 있어요. 이 단체가 낙태가 인종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마가렛 쌩어가 창립한 단체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단체가 계속 성교육을 아이들을 자극을 해서 청소년기에 성관계하게 만들고 그래도 피임이 안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를 낙태하게 만들고 이 단체는 이 낙태된 아이를 가지고 화장품 회사로 그리고 병원으로 실험 도구로 아이들을 부분 장기를 파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단체가 이런 성교육을 계속 하라고 유엔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죠. 그 배경에 있고요.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마가렛 쌩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언플랜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런 건 교회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교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시면 한번 교회에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가족연맹에 근무했던 이 애비 존슨이 실제로 자기가 낙태하는 현장을 보고 이제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기관이
그때 당시 이제 힘이 꺾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이 기관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자금법이 통과된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자금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를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성차별이라고. 어떻게 하냐? 부모 1, 부모 2. 아빠가 부모 1이고 엄마는 부모 2예요. 엄마 안 합니다. 부모 1.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공식 서류에 부모의 난에 엄마 아빠 이름 부모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 여기도 부모 1, 2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남자가 걸스쿼트 들어와도 괜찮고, 남자가 여자 경기에 출전해도 괜찮고, 남자가 여성 군대에 들어가도 괜찮고, 이게 이제 다 성별이 해체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가 찬 거는 미국에서는요,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 양육권을 뺏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이런 그 아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봤죠. 아니 나는 이런 교육 시키기 싫어, 이런 교육 시키고 싶지 않으라고 반대했더니 예, 이거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등등으로 지금 이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캐나다 이런 우리가 잘 산다는 나라들, 앞섰다는 선진국의 나라들이 지금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다 통과입니다. 다 통과. 이런 나라에서 지금 하는 교육들이 우리가 정말 보고 절대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동성애가 보건적으로 나쁘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처벌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학교 교사를 계속 해야 된다면 동성애 괜찮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 교육자의 양심이 딜레마를 겪는, 그리고 결국은 그 불의하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은 남자와 여자뿐이다라고 말해도 걸려요.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리고 예, 숙명여대, 이화여대, 숭실여대 여성 전문 대학에 성 전환을 하지 않고도 내가 여성인데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해서 지난주 배웠죠. 법원에서 주민등록 1을 2로 바꿔줬다고. 그러고 학교 들어가서 입학한다면 그거를 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성교를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게 돼 있어요. 가르쳐도 되게끔 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남자가 여자고 트랜스를 했고 몸을 안 바꿔도 내가 성별을 바꿔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치마 입고 화장하고 여자처럼 다 꾸몄어. 이런 상태를 어떻게 남자 화장실 가냐고요. 또 여자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벌써 봐도 벌써 외관상 저건 좀 이상해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중립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시설들을 해줄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성희롱이 일어나고 엄청난 범죄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분장한, 남자인데 여자로 분장한 사람들이 유치원에 와서 애들 수업을 한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살 때부터 동성애 성교육을 합니다. 의무입니다. 자, 캐나다 교육 과정을 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봅니다. 동성결혼은 정상이고 성별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행위를 학습을 시키고요. 7학년 같은 경우는 동성 간의 학문 선교하는, 구강 선교하는 거 다 가르쳐 준다고요. 이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앞섰다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귀가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보는 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캐나다 성교육 외부에서 이런 교사들이, 성교육 교사들이 들어와서 직접 동성애 하는 장면들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이런 교과서, 이런 책 추천 도서라 하여서 동성결혼이 당연하고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될 그런 결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여자, 남자 거기에다가 또 남자, 여자 막 다수가 들어있는 기타 등등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책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가 거부하게 되면 교사는 징계를 받고 파면을 당합니다. 교사가 견디겠습니까? 동성애가 죄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 사람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대학원생인데. 이 토드 니스라는 이 아이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안전하지 않고 신학교 안에도 이미 동성애 동아리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얘 엄마가 신앙생활 잘 하게 하려고 얘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이 아이를 성폭행했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 전이는 무섭습니다. 성폭행 당했죠. 성폭행 당한 그 사람은 성폭행 당할 때에 영적인 어둠이 엄습해버리고 그 사람 자신도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어요. 이 잘생긴 아이가 모든 꿈들이 다 무너져 24살 에이즈로 사망해요. 죽기 13시간 전에 유튜브에 올려라 찍어서 제발 청소년들이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가 믿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신학교를 보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서 제발 나같이 인생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전국 복음교사들이요. 이 복음교사들이 학교에 지금 복음 과목이 일수 실수가 부족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교과서를 다 오픈시켰지만 그 복음교과서대로 지금 제대로 수업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교사들이 국회의원 찾아가서 건의를 했어요. 학교당 복음교사 무조건 2명은 필수로 배치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시수를 따고 학교에서 복음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성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진짜 저들은 뻔떡이는 지혜죠. 사단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니까 저런 건요. 그래서 이게 2인 이상 배치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자 교사들이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계속 확산시키고 빨리빨리 전파시키려고. 여러분 대학교는 문제 없는 줄 압니까? 대학생들이 학교로 가서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이 있고 그죠? 교양 과목에 이 학생이 들어갔는데 이 학생입니다. 성과 심리라는 교양 수업을 듣는데 여기에서 뭘 말하느냐 학문 선교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학문 선교가 좋은지를.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데요. 자, 교회가 세웠던 그런 대학교 안에의 평생 교육원 안에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강사를 누가 추천한다고 날람날람 강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냐? 한채윤이가 있은 거예요. 한채윤이가 누군 줄 아세요? 비욘디 무지개 재단 이 사람 동성애자예요. 동성애 옹호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세운 그런 평생교육원에 강사로 초청을 한다. 이거는 교회가 무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다 없애버렸죠. 자, 제3의 성도를 인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평등이다 하고 성중립 화장실 이야기 드렸죠. 예. 성평등이 주장되면 남자가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성별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수영 기르고 이래갖고 가슴에 털난 남자가 여자 탈의장에 들어온다, 여자 목욕탕에 들어온다. 여러분 지난번 사건 아시죠? 뉴욕에서 미국에 있었던 목욕탕 사건 아세요? 멀쩡한 남자가 여탕에 사우나탕에 들어와서 나 여자야 하고 누비고 다니다가 난리가 나서 싸움이 났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사우나 바깥에서 전쟁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안 된다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 싸웠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다고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했다고 여성 경기에 나와서 여자 하나를 완전 내진탕에다가 안아골절 이런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들끼리 경기를 하면은 등수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 경기에 와가지고 챔피언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키가 이는 어른이고 애들 경기 아닙니다. 이 남자가 로버트 존 루드위기인데 골프전에 참여했던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성전환했다고 여성 경기 와서 뛴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자,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도쿄 올림픽 했죠. 여기도 성전환 남성들이 들어왔어요.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했다고 자기는 여성이라고 여성 역도 경기에 나오고 여성 축구 경기에 뛰고 그래서 금메달 받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부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고요. 신앙적인 부분에도 보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일 지금 지난번 말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의 칼끝은 교회를 향한다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 됩니다. 설교 때 동성애 죄라고 말 못합니다. 설교하면은 그 당시의 설교는 청중이 앉아서 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유튜브를 타고 동영상으로 나갔다, 안 됩니다. 광고 효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미국 동성애자들이 성경출판사에 700만 달러를 손해배상 청구했던 사건들도 있고요. 동성애 교육을 비판한 목사가 법적 고소를 당해서 9년간 투쟁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삶이. 법정 투쟁 9년 했다. 끝났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동성애에 관한 말씀, 창세기, 레위기, 사사기, 열왕기 상하, 마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다 지금 다 그걸 다 지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 못합니다. 진리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했다 하면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세계성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차별금지법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입니까? 어느 게 우선입니까? 대답은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실제 내게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나라 법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수갑차고 깜빵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동성애 죄라고,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래서 멸망했다고. 애들이 집에 가서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그런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야. 고발했어요. 그럼 나 어떻게 돼요? 깜빵 가야 돼요. 벌금을 물든지. 그런데 이걸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난 신앙 양심상 그걸 절대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계속 할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의적이다, 악의적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벌금이 최소 5배, 최고 3천만 원.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돈 낼 형편 안 되면 저는 깜빵 가야 되겠죠. 깜빵 가서도 계속 내가 그 고집을 하면 깜빵에서 못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직원을 채용해도 동성애라서 안 됩니다 말 못해.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활보하게 됐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면접 와갖고 교회 사무원 구하는데 딱 가서 저 동성애자인데요. 이건 떨구지도 못해요. 떨어뜨리면 고소해요. 나 동성애자라고 떨군 것 같아요. 이러면 조사 들어와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요. 모든 기업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 채용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교회 사무원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다 커터 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올해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5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모든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싸워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이 정결하고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남북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 5년은 너에게 준 기회다. 저는 그렇게 감동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지하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생명 걸고 신앙 지키는데 남한에서는, 우리 남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줘도 저쪽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그 신앙들이 여기 와서 전부 다 오염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생명 걸고 살았던 그들이 신앙이 퇴보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 이 남한 땅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되고 이 불법이 다 사라져서 주님의 공의가 서고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 땅이 되어야만 통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 단체는 교회 단체. 분명하고 확실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덕교회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숙대 같은 데도 아이들이 트랜스했다고 와서
남자가 여자 학교 들어오겠다 하고 난리가 나고 이제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행강제금이나 손해배상 이거는 완전히 걸려들었다 하면은 집안 완전히 쫄딱 망하고 돈 낼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깜빵 가야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가 그걸 가르쳐 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사를 했더니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교사만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도 벌금을 내야 돼요. 양벌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엔의 195개국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 전혀 없는 국가가 131개국이나 돼요. 이거는요 자꾸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에서 우리 보고 인권이 성인지가 낮다, 우리나라는 인권에 대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다고 자꾸만 압력 넣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예요. 유엔이 압력 넣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안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국민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걔들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싸움이라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고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 없어도 저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막아내면서 느꼈습니다. 진짜 힘이 없고 그렇게 무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스팔트가 싸우는데. 왜? 저기는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같이 외치면서 싸웠더니 막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내게 하시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막아내고 한국교회가 다시 서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의 하루 대화 시간들을 얼마나 가지시는지 통계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하고 얘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그들 앞에서 선생으로 부모이지만 먼저 선생으로서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행실과 말이 같은 일치되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고 아이들에게 지지하는 여러 가지 스킨십들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저는 강조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 속에 생명이 있나 없나,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거듭 났나 안 났나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의 아들이, 왜 선교사의 자녀가, 왜 장로의 아들이, 집사의 아들이 뻗나가가지고 절에 가고 중이 되기도 하고 타락해갖고 엉망진창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들 절대 관리해야 되겠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매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경험하고 부모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애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강압적이면 안 됩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좋으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겠고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앞서 인생을 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삶들을 전수해 주는 교사가 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암울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허감천지여도 우리 아이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 기도하고, 아직 그 안에 내면에 거듭났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는데 성적 잘 받아라,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어느 대학 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양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와 자녀들에게 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통치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지 못한 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지원하며 양육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까지도 회개를 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무산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와 영광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에 종속되어지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탄압을 받아 우리가 곧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그들이 거듭났는지, 영으로 사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보다도 주여 저들에게 성적을 요구하고 출세를 요구하고 저들이 이 땅에서의 그런 가치관들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이런 강의를 듣고 얼마나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불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이제 매진하겠나이다. 저들 속에 예수의 영으로 살고 예수의 영으로 죽는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겠나이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내어서 또한 학교로 학원으로 자기 또래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다니엘과 같이 자기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새바람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국가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하나님이여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이 거룩한 땅 되어졌어.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바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벌써 공청회가 시작된다 하는데 이제는 일사천리로 이것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악법이 발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악법이 발휘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는 깨어서 일어나서 연합하고 단합하여 이 악법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향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데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악법은 철회될지어다. 철회될지어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강사 선생님과 함께 다과도 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따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